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학교 현장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타종교가 학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한 사역자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특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47회 백석 쿰 캠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캠프의 취지와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저희 CTS 취재 결과 특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이 발행한 2016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서입니다. 초중등 교원과 전문직원 20명을 연수 대상으로 한 연수기관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선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제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진로탐색 템플스테이입니다. 2018년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40명을 모집한 프로그램은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교육 강사로는 스님이 포함됐습니다. 불교는 2014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템플스테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본격적으로 공교육 현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명상과 새벽 예불 등이 포함된 인성 진로 교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 요한 보스코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만든 돈 보스코 정보문화센터. 돈 보스코는 2012년 서울시의 서울학생 직업체험기관으로 선정돼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거쳐간 인원만 600여 명이 넘습니다. 또 정부기관과 함께 청소년 락 페스티벌, 농구대회 등을 개최하며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길벗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2016년부터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또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해 방과 후 교육과 연계시키는 과정도 병행 중입니다. 단월드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를 통해 뇌교육 인성교육을 내걸고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진행합니다. 학생은 물론 각 업무 협약을 맺은 학교의 교사들과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세미나와 포럼 등을 마련해 자연스레 다가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 또한 공교육에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유관기관이자 2013년 세워진 사단법인 국제마인드 교육원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인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일부 대학 교양 과목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공서, 군부대, 교도소에도 마인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나님의 교회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인성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종교들이 사단법인을 비롯한 단체를 만들어 문화활동으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관공서와 업무 협약을 맺어 공식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활동들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인성교육, 성교육, 순결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장 선생님에게 설득하고 또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 홍보, 교리가 전해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수많은 중고등학교 안에서, 초등학교 안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안타까운 이단과의 연관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듣고 전문가들은 또 기독교가 정치적 이권 다툼과 개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이미 타종교와 이단들은 다음 세대에 올인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아니면 범교단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구조상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최근 우리나라 교단 총회에서 이런 다음 세대 공교육 현장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 현장에 퍼져 있는 그런 이단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학교 현장.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와 이단들의 접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학교 현장과 접촉점을 만들면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타 종교에 비해 교회의 사역은 아직까지 미비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까요? 한 사역자가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학교 강당을 가득 채운 중학생 아이들. 사역자의 인도로 찬양을 함께합니다. 찬양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도 찬양이 이어집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모여서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2011년부터 세워진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는 현재 전국에 50여 개. 학생들은 기독교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통해 놓쳤던 신앙의 끈을 다시 잡는 학생은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학생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각 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길 소망하며 연합 모임을 가질 정도까지 됐습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을 하면서 의외로 믿는 청소년들이 학교의 예배 현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예배 현장에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니까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아름다운 그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이끌며 학교 사역에 10년째 매진하고 있는 최세롬 목사. 최 목사는 교회가 다음 세대의 일상인 학교의 예배를 개설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맞춤 선교 전략, 이른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 안에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최 목사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5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실제 학원 복음화 사례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둘째로 3월 새학기 동아리 신청 시기에 맞게 교회 청소년들 중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셋째로 동아리 개설 가능 최소 인원 10명이 모집되면 학교 내 기독교사를 찾아가 담당 교사를 확보합니다. 넷째로 동아리가 개설되면 3월 한 달간 각 교실과 SNS에 동아리 홍보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학교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 목사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에 있어 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거점 교회들을 세워 각 지역 학교 기독 동아리 활성화를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사역 방향이라는 것. 타 종교처럼 단체를 세우는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교회들이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교회에 공유한 만큼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의 예배가 세워지는 구조입니다. 간식과 성경책과 여러 가지 지원이 교회에서 가능하고요. 또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회와 학교의 연합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요즘은 겨울방학을 맞은 다음 세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다음 세대를 위한 즐거운 인성교육을 위해 캠프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제47회 백석쿰 캠프가 열리고 있는 천안 백석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석쿰 캠프, 먼저 어떤 캠프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백석쿰 캠프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인석교육 캠프인데요.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에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백석 쿰 캠프는 특별히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참가자들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요. 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캠프 주제나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캠프의 특징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석 쿰 캠프는 매회 또 시적절하고 유익한 주제를 선정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번 캠프 주제는 함께 세우는 행복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회의 이슈 중에서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이러한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의욕적인 그런 사회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우리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회에 그런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폐품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물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 대학생, 전공 학생들과 함께 직업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눔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또 간접적으로 기부 활동을 한번 하면서 기부하는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캠프들과 다르게 또 특별히 인성교육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이 백석 쿰 캠프가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회 문제의 가장 큰 이슈가 인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영성이 주도하는 그런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그런 전인성의 조화와 또 개발 그리고 조직 구조화를 통해서 전인성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인성을 갖춘 그런 인재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대학에서는 그렇게 교육하고 20여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캠프 참가자들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백석 쿰 캠프에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제 학생 2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는데요. 먼저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학생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원봉사 참가하셨는데요. 좀 어떤 봉사하고 계시고 또 소감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낯설어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야 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 주면서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서 참 고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전공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보람찼던 그런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또 이 백석 쿰 캠프가 특별히 이런 부분이 인성교육에 진짜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도 있으실까요? 네, 그냥 딱딱하게 인성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을 위주로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봉사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캠프 참가자를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캠프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직접 캠프 참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것들 했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모르던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맨날 올 때마다 새로운 풍장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좋게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재밌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재밌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캠프가 또 일정이 좀 남았는데 앞으로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캠프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을까요? 2박 3일이 너무 짧아요, 기간이. 더 많은 쿵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 놀고 싶은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얘기 고마워요, 친구. 감사해요. 네.
네, 백석 쿰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가 즐거움 속에서 바른 인성을 키우길 기대합니다. 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기 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교사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예장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일생을 구할 수 있고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독교 교육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만큼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의에서 예장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 본부장 권순웅 목사는 현 시대의 교사는 영성과 소통 능력은 물론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4.0 시대의 다음 세대 교사 리더십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2020 신년 특별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세상을 꿈꾸며를 주제로 진행하는 다음 예배, 아침 예배 첫날에는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가 제2의 모세를 키웁시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신년 특별 아침 예배에는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를 비롯해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 등이 참여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CTS 기독교TV 2020 신년 특별 아침 예배는 다음 세대 등을 주제로 직원과 함께하는 비전 나눔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 이스터 퍼레이드 조직위원회가 오는 16일에 2020 이스터 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선빈 총장이 2020 이스터 퍼레이드의 문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 상인철 총감독이 행사 진행과 참여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0 이스터 퍼레이드는 올해 부활주일인 4월 12일에 개최하며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출발해 광화문 광장 일대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한 음악회와 다문화 마켓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진주 지역 기관장과 교계 지도자가 모인 예배에서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김권성 목사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진주시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밀양시 기독교연합회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밀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임형태 목사는 모든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밀양시의 발전과 지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47회기 임원 인사와 각 교단별 새해 인사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기관장과 교계 대표자를 초청해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상리교회 이성철 목사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며 하나님을 의지해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 신임회장 김종철 목사는 인사에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행복을 누리는 고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2020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교계 지도자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명예회장 황봉림 목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에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군 목사는 2020년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는 올 한 해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경남 모든 지역의 전도운동이 확산하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경남기총 명예회장 홍근성 목사에게 공로패와 2019년 사역 앨범을 전달했습니다. CBMC 광주 전남연합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주제로 신년 인사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최범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 전남 지역 회원들과 연합해 섬김과 나눔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여성들과 이들이 동원이 되어서 CBMC 비전을 이루고야 하는 이 사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일터의 일꾼들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CBMC 광주 전남 연합회는 비즈니스 사회의 영적 성장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년 지역을 섬기며 광주와 전남 지역 부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는 남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고 웃으며 활기차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믿음으로 하나 되고 부흥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순복음 호남권 목회자 부부 친목회도 신년 할애회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순복음교회 정원희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특별 순서로 지역 회장이 덕담을 전하고 순복음 호남권의 부흥 성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남 기독신문이 6회 목포시정 발전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지자체 단체장과 목포 지역 교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 기독신문 사장 모상련 목사는 지팡이 하나로 시작해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할 때 두 때를 이루며 큰 축복을 얻은 야곱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목포시정 발전, 목포시 성시화와 호남 기독신문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호남 기독신문은 호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경교정 선교부가 주최해 군경찰교정 소방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군경교정소방협의회 임원과 17개 노회 군경찰교정 소방선교부서 임원 등이 참여한 설명회에서는 오는 2월 4일 순천 천보교회에서 진행할 선교대회 취지와 행사 진행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7개 노회 노회장을 준비위원으로 군경교정선교부장과 관련 부서장들을 실행위원으로 세우고 선교대회 순서별 담당자와 역할을 나눠서 선교대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증경총회장인 최영남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각 사역을 위한 특별기도와 전문 사역자들을 강사로 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북노회가 노회 소속 120여 교회 재직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청주 강서교회 정헌규 목사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재직들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다시 초대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황 목사는 선택받아 세워진 재직들이 성령과 지혜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부르심받은 일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전주 양정교회에서 1일 자녀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지연 약사는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을 지적하며 성화를 회방하는 세속적 성교육이 아닌 어떠한 유혹에도 잘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바른 성경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훈련을 거친 성교육 상담사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월부터 전주 지역에서도 신설될 전문 성교육 상담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소개하고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가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노회장 최순남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돼서 한국교회와 세상에서 존경받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과 남북통일, 총회와 노회, 지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전 노회장과 부노회장, 각 상비부장과 임원 등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청주 제1교회에서 신년 할애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 서문교회 박대훈 원로 목사는 하나님은 소수의 지도자를 통해 세상을 이끄신다며 지도자가 꼭 가져야 할 리더십인 성실과 정직을 회복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충청북도와 청주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이 취임식을 통해 외평 제1교회 류충렬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제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힘껏 또 청주시와 도와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 회장과 2019 부활절 준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축하를 전했습니다. 상당교회가 2020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맥잡기를 열었습니다. 성경의 맥잡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신앙 성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신다며 예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는 6일부터 17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위대한 맘 2020 새해 희망 콘서트가 송현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희망 콘서트에 앞서 새암교회 김경삼 목사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 좋은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희망 콘서트에는 9개 팀이 참가해 워십과 신앙송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 모임이 시작된 위대한 맘 인천 가정지원센터는 미혼모와 싱글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체험학습과 간증 집회, 수련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기독교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나성열 목사는 설교에서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리시 기독교연합회는 이 취임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2020년도 연합사역을 시작했으며 42대 연합회장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에 이어 2020년도 43대 신임 회장으로 빛과 소금교회 송영만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리스와 렌트 그리고 할부 구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차량 구입하실 때 리스로 해야 될지 렌트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할부로 구매할지 되게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가세 공제 여부라던가 비용 처리 여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할부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끊기지 않고 저희가 보통 면세 상품을 구입할 때처럼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와는 좀 다르게 진짜 이제 빌려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 입장에서 좀 살펴보시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면세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렌트나 할부 구입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이유로 1000cc 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가 아닌 이상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겠죠. 대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리스나 렌트, 할부 구입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리스와 렌트, 할부 구매의 부가세 공제 여부와 비용 처리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학원 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학교 예배 활성화와 체계적인 학원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절벽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통합 측 50% 이상의 주일 학교가 사라진 상황이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60% 이상의 주일 학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목할 점은 타종교와 이단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교육 영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 교회가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원 복음화가 왜 더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운 것은 갈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은 그들의 일상인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음 세대의 선교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그래도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 예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짚어주시죠. 2011년부터 시작된 학교 예배는 현재 50여 곳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철원부터 제주도까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기독 동아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학원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연합 모임들이 생겨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구리, 서울, 남양주, 광명 등에서 어린이 제자 캠프와 청소년 제자 캠프 그리고 미자립교회를 위한 캠프 등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텐데 특히 이 학원 복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이게 뭡니까?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워가는 플랫폼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학원 복음화 정보를 공유하고 그 비전이 충분히 공유된 후에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워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그 아이들이 학교 현장이 아닌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생아를 키우듯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키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한데요.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와 그리고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후원들이 함께 할 때에 지속 가능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거점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플랫폼을 만들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교육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1,000개의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함께해 주셔야 하고 또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정보가 많은 교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6일과 19일, 2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18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